여러분은 혹시 몇 년 전 이것만 정확히 알고 제대로 실천했더라면 지금쯤 수십억 원의 자산을 손에 쥐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달콤한 상상에 마음이 흔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매혹적인 약속의 이면에는 단 한순간에 소중한 여러분의 전 재산을 송두리째 잃을 수도 있는 잔혹하고도 깊은 함정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과거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하나의 현상, 바로 갭 투자의 드라마틱한 흥망성쇠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한때는 성공의 지름길처럼 보였던 투자의 방식이 어떻게 수많은 이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통해 부동산 투자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이며 그 냉혹한 현실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부동산 시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을 함께 얻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게 빛나던 성공의 환상이 실제로는 어떤 위험을 품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우리 사회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0년대 중반,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저금리 기조 속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은행 예금으로는 도저히 만족스러운 수익을 기대할 수 없던 시절이었죠.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아 헤매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부동산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많은 이들은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안겨줄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때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 매력적인 투자 전략이 등장했습니다. 적은 초기 자본으로도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마치 마법과도 같은 투자 방식이었죠. 그것이 바로 워갭 투자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여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 즉 갭만큼의 금액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의 전세가가 2억 5천만 원이라면 안 5천만 원만 있으면 그 아파트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수도권의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갭 투자는 단숨에 가장 뜨거운 투자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은 상담을 받으려는 투자자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었죠. 평범한 직장인부터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머 세대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이 새로운 투자 기법에 열광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놀라운 성공 사례들이 속출하며 사람들의 기대감에 불을 지폈습니다. 적은 돈으로 한 채, 두 채, 심지어는 수십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투자자들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몇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1년 만에 억대 부자가 됐다. 갭 투자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며 자산이 급증했다는 성공담은 많은 이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달콤한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 현장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고 부동산 시장은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공 경험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었죠. 사람들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찾은 듯 갭 투자야말로 자신들의 인생을 바꿀 절호의 기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달콤한 유혹 속에서 갭 투자의 서막은 화려하게 막을 올렸고 그 열풍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대한민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파도는 계속해서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위험을 품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달콤한 유혹은 이내 거대한 파도로 변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옆집 철수 씨가 로또에 당첨된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복권 판매점으로 달려가는 심리와 비슷했죠. 몇천만 원으로 수억 원을 벌었다는 성공담은 이제 단순한 희망을 넘어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조바심을 부추겼습니다. 묻지마 투자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사람들은 깊은 분석 없이 그저 남들이 하니 따라하는 투기 열풍에 휩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은 전세 물건을 구하려는 사람들과 갭 투자 기회를 잡으려는 투자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전세 물건이 나오기 무섭게 계약이 체결되었고 심지어는 실제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보내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부동산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어느 지역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성공 인증 글이 넘쳐났고 그 아래에는 부러움과 함께 나도 빨리 뛰어들어야겠다는 조급함이 섞인 댓글들이 쇄도했습니다. 이러한 광풍 속에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은 서로를 밀어올리듯 동반 상승하며 시장에는 거대한 거품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빚을 내어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처음에 설렘 대신 점점 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해졌지만 탐욕은 그 불안감을 애써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파도가 영원히 순항할 수는 없는 법이죠. 거대한 파도 뒤에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역풍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부동산 규제 발표는 마치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다가왔습니다. 다주택자를 향한 세금 강화, 대출 문턱 높이기 등 갭 투자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들이 연이어 쏟아지기 시작했죠. 언론에서는 규제 내용을 담은 뉴스 헤드라인이 연일 보도되었고 투자자들은 점점 더 깊어지는 그림자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기준금리가 서서히 오르면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은 투자자들의 어깨를 짓눌렀고 이제는 세입자를 구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공급은 넘쳐나는데 정작 전세 수요는 줄어들면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전세 물건 품귀가 아닌 전세 물건 과잉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투자자들의 모습은 아파트 단지 곳곳에 내걸린 금매 현수막처럼 점점 더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고 있었죠. 결국 예측 불가능했던 역풍은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밑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라는 섬뜩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투자자들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였던 아파트는 이제 빚더미로 변해 투자자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의 절규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의 쓸쓸한 모습은 무너진 꿈의 잔해처럼 보였죠. 심지어 전세 보증금을 노린 악의적인 사기, 이른바 빌라왕 사건까지 터지면서 수많은 평범한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지는 비극이 속출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절규하는 세입자들의 모습,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투자자의 뒷모습은 한때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었던 이들의 꿈이 차가운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갭 투자가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지점.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깊은 절망과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비극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던져줍니다. 맹목적인 믿음과 끝없는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얼마나 큰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요구하는지를 말이죠. 눈앞에 달콤한 이익만을 쫓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냉혹한 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변화무쌍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세 차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신중하게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